네, 인투TV 21대 총선 특집 대놓고 인터뷰, 인천 지역 출마한 총선 예비 후보님들과 대담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남동을 선거구에 출마하신 이원복 예비 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여기 유권자들, 저희 독자들한테 소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동 울구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다 천우 신주의 도움으로 이번에 다시 정치에 나서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정당들을 똑바로 좀 세우고, 정당들이 다 올바라야 됩니다. 정당들이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봐도 다 이쁜 정당이 돼야 맞습니다. 정당들을 올바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후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님이 지금 남동을 지역구에 이전에 두 번 의원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번 21대 총선을 좀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21대 총선에 이번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를 좀 이 유권자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치에 떠나서 살면서 다시 정치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에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냐면은 우선 작년부터 많은 당원들이 제가 좀 정치를 접고서 살고 있던 자월도라는 섬에 직접들 찾아오셔서 의원님이 출마를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이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권유들이 많았댔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뜻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사실은 아무 준비도 없고, 근데 옛날에 이원복이도 아니고 어렵다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만은 장년동과의 현 집권당 세력들이 지소미아 파기 사건 바뀐 그 문제를 놓고서 일본하고 한판 붙자 뭐 이런 유형의 얘기들이 나올 적인데, 이건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좀 정치나 또는 선동을 위해서 또는 선거를 위해서 그런 국가 외교 관계 기본 틀 이런 것들을 막 흐트리는 것은 그건 절대 온당치 않다고 봤는데, 그런 일을 가감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걱정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정말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좋다,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지자분들께서 이 출마를 좀 읍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후보님이 바라보신 21대 총선, 지금 전반적 국정 상황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1대 총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는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일까? 후보님께서 바라보는 이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그 선거가 총선마다 한 번도 중요하지 않다 한 선거는 없습니다. 다 매 선거 때마다 역사적이다, 사활이 걸렸다, 전부 다 그러면서 정당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선거 보담도 국채, 나라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국채가 제대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나라가 많은 게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 근본 나라의 기둥,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그 기둥과 의회 민주주의라는 기둥 자체를 흐트러뜨리면 그거는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채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나라의 근본 기둥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나라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요 나라를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당선이 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좀 제가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럼 후보님이 어쨌든 가장 강력한 상대는 지금 현역 의원이신 윤관석 의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윤관석보다 나은 장점이랄까요? 그러니까 본인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윤관석 후보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하고 상대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정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정치하는 것이고 윤관석이라고 하는 저보다는 조금 후배 연배 되십니다만 그분은 그분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초지일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나 되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모으는데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모으는 것이 꼭 하나의 당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정치, 의회 정치는 여러 개의 멋있는 정당들을 나눠줘서 그렇게 해서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를 펼쳐야만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모든 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적대적이고 그야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악화돼 버렸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 온 증상입니다. 저는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도 늘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야말로 또 연배상으로도 제가 선배고 정치권 어찌 보면 그분보다는 정치권의 대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그분에 대해서 항상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 축하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정당들인데 그렇게까지 마음들이 안 가게끔 온 상황들 이런 것은 대단히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뭐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낀 본인 말고 국회의원도 2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남동이 구민들에게 본인이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정치적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성과들이 있으면 또 한 번 자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한 일이라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들의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늘 어디 가서 놀고 뭐 쉬고 하고 있다가 쌈박질 할 때만 나타나서 싸우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못된 정치인들한테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국민과 정치인들을,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이간시키는 데는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방송 환경도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다 공개적으로 TV 생중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생중계하면서 왜 국회의정 활동을 생중계 안 합니까?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중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같이 들으면 저 선수가 경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청문회라는 걸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정 활동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한 10,000가지 정도가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가지 토픽 가지고 말하자면 중계방송하는 것입니다. 10,000가지 이상의 일들이 국회 안에서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이요. 중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중간에서 스크린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쌈박질하는 어떤 장면들만 내보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하면 전부 뭐한 얘기를 아주 불필요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풍토고 바로잡을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놓고선 정말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이
설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뭐 하냐 당신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첫째. 국토가 우리가 3면인데 3면의 해안도로망을 해안고속도로망을 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동해안에서 저쪽 속초에서부터 서울까지 들어오는 그 라운딩형 고속도로를 빨리 완성시켜라 촉구한 국회의원이 저희 이현복입니다.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제2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순환 고속도로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완성되고 그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십자가형 도로망만 돼도 수도권의 웬만한 교통체증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96년도에 이미 촉구를 했다든가 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 좀 주목할 것은 우리 경인 간의 이 고속 경인전철, 네. 경인전철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와지는 경인전철에서 나오는 수익금,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철도를 다 놓고 웬만한 고속도로를 거기서 다 넣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의 경인전철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서비스가 국가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철도청 이런 데서 서비스가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일찍 제가 느껴서 96년도경에는 우리 전철 라인에 경인 전철 라인부터 제일 돈을 많이 냈으니 경인 전철 라인부터 보행자 편의 시설 같은 거를 빨리 설치를 해주라고 촉구했던 국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전철 지하철 타보면 에스컬레이터 다 있죠. 또 엘리베이터 돼 있죠. 네. 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런 시스템들을 그 완성시켜 주라고 빨리빨리 그런 거 서비스를 올려주라고 촉구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잘 모릅니다. 네, 제가 고속도로 그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요. 집사람도 거의 모릅니다. 아들들, 딸들한테도 모르는 본인만 알고 있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일일이 다 얘기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도 인천만 얘기 들면 인천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교들이 들어오게끔 네. 유치 전략을 세웠다든가 인천의 교육의 고등교육의 질이 대단히 높아지게 만드는 초석을 닦았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제가 한 일들이고 저희 지역구 문제만 얘기하면 저희 서창 단지나 서창 2지구가 있습니다. 네. 서창 2지구 같은 것이 그 주공에서 주로 이제 시행사를 하게 되는데 LH에다가 해서 서창 2지구 같은 것을 처음에 거기다 들어오게끔 빨리빨리 촉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이 다 하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 잊혀져가는 일이 됐습니다만 현재 서창 2지구를 만들어낸 최초에 말하자면 주장한 국회의원 뭐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디테일하게는 예를 들면 수도 모든 도시의 외관, 미관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간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등등을 했던 국회의원이라고 기억합니다. 네. 은근히 많은 걸 하셨는데 좀 오래 전에 이제 의원 생활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 못 하실 것 같은 부분을 좀 잘 짚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결국에 21대 총선에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직을 좀 수행하시게 됐을 때 국회의원의 제일 책무는 입법활동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원복이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법안은 내가 1호로 좀 발의하고 싶다. 이 법안만큼은 꼭 내가 이번 21대 내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싶은 이런 법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약간 1호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뭐 중요하도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요. 법에 걸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의 범람입니다. 웬만한 시민들이요. 아무나 붙잡고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고 딱 뭘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거미줄이 엄청나게 곳곳에 많이 쳐 있는 데다가 잠자리가 지나다니며 사는 격입니다. 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법안이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폐기하는 쪽에 다 통폐합시키고 폐기시키고 합쳐서
간단하게 줄이고 그렇게 하는 쪽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정치 관련법 이거 완전히 다 손질해야 됩니다. 정치 관련법들도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고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정치 관련법 고쳐야 될 문제고 꼭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재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법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 다른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여분의 땅들이 꽤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차들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내 집 앞에다 남의 차 못 대게끔 해서 전부 깡통들 갖다 놓고 앉아있고 거기다 차 대면 말이죠. 쌈박질나고 이게 사람 사는 동네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되도록 국가에서 아무 대책 못 세우고 있습니다. 여분에 조금만 나가면요. 여분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럼 한 집 땅을 바꿔서라도 이쪽 공간에 이쪽에 있는 종교용지라든가 또 이쪽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무슨 종교부지, 병원, 인구 유발 시설물 이런 등등이 그린벨트로 이전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쪽 그린벨트 빈 땅이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그쪽 가면 이쪽 땅 비지 않겠습니까? 원토 거기다가 주차장들 다시 개발해서 사람들이 다 주차를 쓸 수 있게끔 말이죠. 그런 것들 바꾸는 나가는데 법제가 필요하면 법제로도 고쳐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국가 정책적으로도 쭉쭉 밀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동구는 여분의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해결점이 있다고 보는데 남구 같은데 미추홀구라고 얘기합니다. 네. 미추홀구, 동구.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봅니까 도대체가. 여분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땅들이라도 여분 공간이 나오는 거를 좀 개발을 해서 네. 거기를 환지 방식으로 바꿔서 거기다 주차들 공간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법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쉬어가는 질문이라 그냥 간단하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목이 마르신 물도 한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뭐 결국 국회 꽃은 또 뭐 상임위 활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혹시 후보님이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난 요 상임위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과거에도 사실은 3선쯤 가면 3선쯤 될 적에는 제가 이제 교육상임위원회하고 산업통상. 네, 산업통상. 그리고 예산결산 이렇게들 산업제 경험을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를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건설교통위원회 가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의 절대량의 많이 고쳐야 할 것의 핵심이 건설교통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국토 이용계획이 아주 난삽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공무원들 몇 사람들이 딱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라인을 그있는 도시계획 라인 이상을 침범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건설교통부에 가서 토지 이용계획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되고 인구가 이렇게 분산되게끔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포부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잘 세워주신 것 같은데 뭐 이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선거법이 소선구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 본인의 국정의 이해도 이런 것들도 좀 알려서 주민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뭐 본인이 지금 판단하고 있던 이 국정의 현안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이 갖고 계신 지역 현안 그리고 지역의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청사진 이런 것들을 좀 밝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 중에 상당히 일부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첫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밀도 지역의 주차난 문제, 고밀도 지역의 삶의 질을 상당히 개선해 나가는 쪽이 제가 볼 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장수동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는 같이 연결돼서 접속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가 정치를 떠난 12년간에도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이 오늘도 와보니까 굉장히 만성 교통 체증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 인천 전지에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 장수동 거기서 길목 병목돼 가지고 딱 막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해결 못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제가 볼 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끼리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문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창동뿐만 아니라 네. 인천의 대다수의 인천 시민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신도림역을 통해서 환승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2경인전철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 이 남부권에 있고 송도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 신도림으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제2경인고속철도처럼 네. 제2경인고속도로처럼 네. 그 고속도로 옆 라인에다가 그것도 이제 승객들이 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송도 우리 남동구 서창 네. 옆에 신천리, 그쵸. 광명, 그다음에 서울 저쪽 서울대 쪽 서울대 네. 쪽 그다음에 이제 서초동 네. 그렇게 해서 성남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제2경인전철이 하루빨리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제2경인전철만 돼도 출퇴근하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좀 완화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것 빨리 추진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남동공단이 이제 산업적으로 그것이 이제 재래공업단지 비스름하게 이제 좀 쇠락해 가는 기운들이 있는 것인데 새로운 신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남동공단과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 그 폐염전 부지 그런 데들에서들도 스마트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좀 더 들어와서 미래 성장 동력들이 거기서 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단지 꾸며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초에 국회의원 할 당시에도 연세대학교를 이제 인천에 이렇게 분교가 내려왔습니다만 네. 끌어오면서 연세대 그다음에 인천대 인하대학을 경쟁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 고등교육 분야에 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교육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뒤에 다시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네. 다시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인천의 국내 아주 유명한 대학들뿐만 아니라 교육 클러스터가 돼서 중국하고는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 정도, 일본하고는 동경대라든가 와세대라든가 이런 정도, 미국 같은 데서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MIT나 무슨 칼텍이나 이런 대학들이 그중에 다 오는 게 아니라 좀 대표적인 학교들이 인천 권역에 또 인천 해안가 권역에 섬 권역에 분교들을 설치해서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망을 인천이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거의 막바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이 후보가 가장 곤란하고 아프실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기자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 현안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12년 정도를 떠나 계셨잖아요. 네, 남동구에서 떠나 계시다 보니 그 동안은 이제 현역 윤관석 의원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주민들과의 스킨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윤관석 의원이 계신 상임위가 또 하필은 좀 국토교통이다 보니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제2경인전철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인천 서창에서부터 송도까지 이어지는 그 인천 3호선이라고 표현되는 인천의 남부순환선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앞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철도 공약이나 이런 대규모 토건 공약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와닿는 그 주민들의 표심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공약인데 그런 공약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 현안들에 있어서 좀 스킨십 우리 지역 현안들에 있어서 다 후보보다 좀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뭐 오해라면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해할 건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한 시간에 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존중합니다. 네. 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누가 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네. 일 잘하면은 전 박수 쳐주는 그런 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섭섭하거나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당연히 그분들께 대해서들도 선배로서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뭐 크게 이제 지적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선관위랑 얘기된 시간을 보면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2분을 좀 자유롭게 이제 남은 국민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본인을 마지막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남동울구 주민 여러분, 또 인천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많이 변해야 됩니다.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변하지만은 국민들도 좀 변하는데 동참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정치인들이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능입니다. 국민들은 아프다고 소리치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그것을 들어줘야 되고 어떻게든 밤새 머리를 짜서라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사실은 의사들 돌팔이 의사들처럼 돌팔이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아주 안 풀리는 문제가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권력이 없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좀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같이 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저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정치, 하루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빠가 정말 훌륭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정치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듭니다만은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많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정치의 큰 아픔을 겪어서 12년간 섬에 가서 민박집 사장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내막적으로 들어보면 야금야금 천천히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욕만 하지 마시고 잘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못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너무 험한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야단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30여 분 정도 미래통합당 남동구을 이원복 후보님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1대 총선 특집 대놓고 인터뷰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른 후보와 함께 독재 여러분 만나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